노스텔지어를 이렇게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 노스텔지어 그 자체인 사람. 요즘 너무 좋은 나 너무 좋아. 폭삭 소가스타의 우리 애순이 아이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이자 연기, 거기다 기부까지 전 국민에게 까방권을 획득한 어너더 클래스의 연예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유. 하지만 아이유에게도 가난과 실패, 온 세상이 그녀를 죽일 듯 몰아세웠던 논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993년 5월 16일에 태어난 지은이는 회사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큰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라왔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고 그렇게 정말 유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지은은 자신의 아주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로 아빠가 결혼 기념일에 엄마에게 꽃과 반지를 주며 당신같이 예쁜 여자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 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집이었다고 했죠. 아빠가 반지랑 꽃다발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결혼 기념일에. 아, 당신같이 이렇게 오목조목 이쁘게 생긴 여자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 거의 관식이 아닌 박보검 아닌 박보검. 하지만 이 순간이 한순간에 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지은의 어머님은 주변을 잘 돕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친척의 보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증을 부탁했던 그 친척이 집 문서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면서 한순간에 살던 집을 잃게 되고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막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그때 봤었고, 모르는 분들이 막 집에 찾아오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적도 있었고. 이때 지은이의 나이는 고작 12살. 행복했던 집은 한순간에 빨간 딱지로 가득 찼고 빚독촉까지 받게 되면서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채무자들을 피해서 돈을 벌러 가셔야 했던 부모님과 떨어진 지은이는 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어린 지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동생은 한창 예쁨 받아야 될 나이에 떨어져 있고, 동생 때문에라도 더 슬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들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는 학교 체육 시간에 벌칙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서기를 좋아하고 활발했던 지은이는 에이, 벌칙이라도 이왕 부르는 거 재밌게 해보자 싶은 마음에 손가락을 튕기며 주현미님의 짝사랑을 불렀습니다. 비치는 눈빛이. 그 모습을 보신 체육 선생님은 아이고 저놈 봐라 하시면서도 지은이의 노래 실력을 눈여겨보셨죠. 그리고 며칠 뒤 체육대회 오프닝 공연에 지은이를 추천하셨어요. 벌칙으로 노래를 불렀다가 얼떨결에 체육대회 무대에까지 서게 된 지은.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가수 거미님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눈을 뜬 지은. 몇 초 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쟤 뭐임? 노래 겁내 잘함! 그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지은이는 생각했어요. 나 가수하고 싶어 라고 말이죠. 노래로 무대에 서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이래서 아, 나는 무대에 서야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를 회상하며 지은은 자신에게는 가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생과 부모님, 할머니는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며 K 장녀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젓했던 지은이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퀴벌레였어요. 가난했을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지은은 엄청난 추위와 바퀴벌레를 꼽았습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싹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단칸방의 추위와 바퀴벌레의 습격을 참다 못한 지은이는 친척 집에 잠시 신세를 지게 됐어요. 집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 했지만 이때부터 지은이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오디션을 봤죠. 한 20번 정도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력을 키우기 위해 밤이 늦도록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11시간 넘어 귀가를 하게 된 지은이는 친척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 가깝지 않은 친척이었지만 그래도 오갈 데 없는 자신을 재워주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 하면서도 말이죠. 오랜 연습에 지쳐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불에 털썩 누운 지은.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지은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바퀴벌레처럼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이는 발랑 까져가지고 막 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예인은 뭐 아무나 하냐고,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 집 주인이었던 친척이 술에 취해 들어
들어오더니 잠들어 있는 듯한 지은이를 보며 갑자기 다른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부살이 시키고 웬 말이야 웬 말이. 아니 그리고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기 집에는 노래바람이 났어. 발랑 까져가지고 밤늦게는 서돌아다니고 말이야. 쟤가 가수 되는 것보다 내가 로또 되는 게 더 빠르겠다. 아직 잠에 들지 않았던 지은의 마음에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러나 지은이는 서러움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생각했어요. 돈 빨리 벌어서 내가 꼭 집부터 산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지은이는 단숨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다 떨어졌죠, 20번을. 그냥 가망이 없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JYP 오디션을 봤었고요. 네, 떨어졌었어요. 20번 정도 지원한 오디션마다 다 탈락하고 당시 3대 기획사 중 하나였던 JYP 오디션에서도 낙방했었죠. 가수 아이유로 성공하고 나서야 당시 오디션 영상이 엄청 유명해졌는데요. JYP의 수장인 가수 박진영은 아이유를 놓친 것이 너무나 후회되어서 당시 오디션 담당자였던 직원이 미워시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 지우는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까지 당하면서 돈을 잃기도 했는데요. 20번 넘는 오디션에 낙방하고 마침내 데뷔시켜주겠다는 회사를 찾은 지은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그 회사는 데뷔를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아간 후에 잠적하고 말았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은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계약금으로 회사에 냈던 돈은 지은의 할머니가 힘들게 액세서리를 팔아가면서 버신 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집안이 막 시끄러울 때 한 번도 안 오시다가 제가 숙소로 나가는 날 오시면서 이제 5만 원을, 그때 진짜로 돈 없었을 때거든요.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은을 할머니는 오히려 우리 애기 마음이 아파서 어떡하니 라며 달래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2007년 지은이는 드디어 로엔이라는 소속사를 만나 본격적인 데뷔를 준비하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할머니와 떨어져 합숙을 하며 데뷔를 준비해야 했지만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지은은 너무너무 설렜어요. 합숙을 시작한 지은이는 연습기간 단 10개월 만에 아이유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2008년 15세 나이였죠. 그렇게 미아라는 곡으로 야심차게 데뷔한 아이유는 망합니다. 신인 가수 미아가 부릅니다. 노래 제목 아이유! 라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지금도 미아가 아닌 부 노래가 아이유의 데뷔곡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데뷔곡 미아가 성공하지 못해 싸 했던 회사 분위기. 어떻게든 연예계에서 살아남아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아이유는 닥치는 대로 기회를 잡기 시작합니다. 신인이었던 아이유에게 방송 출연은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고 어렵게 따낸 라디오 게스트 출연을 하게 되면 PD님에게 고정을 시켜달라고 귀여운 앙탈까지 부리며 스스로 일을 따내오기도 했죠. 그래서 한 주에 라디오 고정 출연을 10개씩 하고 다른 가수들이 하지 않는 게임 방송 VJ도 마다하지 않고 오랜 시간 출연하면서 점점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징그러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라 제가 막 일을 스스로 잡고 그랬었어요. 라디오도 그때 고정 10개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상큼발랄한 컨셉의 부 있잖아 마시멜로를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더욱 알렸어요. 당시 많은 선배님들과 콜라보도 하고 커버곡을 많이 부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이유가 18살이 되던 해 성공의 기운이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2AM 임수롱과의 듀엣곡 잔소리가 1위를 차지하며 데뷔 후 첫 음악방송 1위를 달성하는데요. 이건 거대한 킹덤 오브 아이유의 서막이었어요. 지금도 아이유 콘서트의 엔딩을 장식하는 바로 전설의 그 노래. 미니 3집 타이틀곡 좋은 날의 3단 고음이 그 이후 빵 터지면서 아이유는 국민 여동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성공으로 데뷔 2년 만에 소속사 연 매출은 50억을 기록. 드디어 아이유도 히트곡 정산을 받으며 이로써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하지 않아요. 엄마께서 제가 벌어온 돈에서는 그 빚 갚는데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 절대로 네가 벌어온 돈에서는 그걸 못 쓰시겠다고. 그래서 다 갚았어요, 얼마 전에. 숱한 연예인분들이 부모님의 비투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유의 올곧은 심성은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아이유는 배우 이지은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로 연기 데뷔를 하게 되죠. 드림하이는 1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시 화제성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인기에 힘입어 속편까지 제작되는 등 아이유는 연기적으로도 성공적인 데뷔를 치릅니다. 이후 두 번째 정규 앨범 리얼 판타지 2 너랑 나를 출시하면서 그때부터는 내는 앨범마다 차트 줄을 세우며 성공 가도를 달리죠. 이렇게 가수로서도 또 배우로서도 성공을 거둔 나이가 아직 19.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둔 나이였죠. 그때는 연예인들의 대학 특례 입학이 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어요. 대학 입장에서도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 자기 학교 학생이 되면 홍보도 되고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이유는 거의 연예인 최초로 수능을 포기하고 대학교에 특례 진학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특례 입학을 네. 해서 대학 생활을 잘하면은 그것도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당장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대학교라고 제가 제대로 나가겠어요. 저는 가서 공부를 지금 열심히 못할 거라서. 아이유 그냥 대체 현자인가 군자인가, 현자 군자 둘 다인가. 하지만 좋은 날의 성공 이후 아이유에게 마냥 행복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2015년 아이유가 전곡을 작사하면서 프로듀싱한 채셔 앨범이 자켓 사진 표절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 제재에 로리타 논란까지 일어나죠. 당시 표현의 자유라며 아이유를 옹호하는 여론과 아이유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화제를 일으켰고, 결국 아이유는 자신의 표현에 대한 사과글을 게시하기도 했어요.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채셔의 타이틀곡 23은 음악방송 무대는 단 한 번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컴백 무대밖에 없었죠. 지금도 새해가 되면 아이유의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마저도 23살이 될 때 찾아서 들을 정도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명곡이 되었지만, 당시 여론은 가사 내용이 건방지다, 컨셉이 부적절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전체 프로듀싱에 참여한 앨범이 무수한 비난과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본 아이유. 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닌데, 팬들을 위해 그저 좋은 앨범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왜곡되어 다루어지는 언론 기사들에 아이유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 된 이상 이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그녀는 다시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가수 아이유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연기자 이지은의 커리어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프로듀서, 달의 연인 등 연기자로서의 커리어 역시 확고하게 다져나갔죠. 하지만 이를 너무 사랑했던 지은, 당시 가수 활동과 연기, 광고에 라디오 등 너무나 일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루 2시간밖에 잘 수 없는 스케줄을 소화했어야 했다고 해요. 30대가 된 지금 20대의 자신을 돌아보며 아이유는 징그럽다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때 몸이 상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너무 열심히 살았어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촬영할 때쯤엔 입원하지 않고는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지은은 나의 아저씨 방영 직전 사전에 찍어놓은 분량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김원석 감독님에게 여기서 하차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서 하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했는데 감독님께서 막 우셨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살피지 못하셨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이분이 지금 폭삭 감독님이잖아. 그죠? 역시 참 리더. 감독의 입장에서 손익을 먼저 따질 수도 있었는데 출연 배우의 상황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오히려 사과를 하시는 인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원석 감독의 눈물과 사과에 지은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든 잘 완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라도 해내야겠다. 그것도 잘. 그렇게 실제 지은과도 같았던 극중 지안의 모습은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어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꼽는 나의 아저씨가 탄생했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수 아이유, 배우 이지은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생은 달콤함의 크기에 비례한 아픔을 주기로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그녀는 10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연예계에서 활동해온 절친한 친구 3명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조금씩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가수 종현, 설리, 그리고 구하라까지. 설리님이 세상을 떠난 그해 아이유는 앨범 발매와 공연 일정을 연기해야 했어요. 친구를 잃은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공연을 하던 도중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한 달 후 다시 무대에 선 아이유는 설리를 추모하며 너무 보고 싶은 친구인데 오늘 공연에 그 친구가 꼭 왔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랜만에 그 친구가 왔는데 자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공연을 무조건 진짜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설리님을 떠나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공연 도중 구하라님의 비보를 듣게 된 아이유. 슬픔을 꾹꾹 누르며 콘서트 마지막 곡 이름에게를 힘겹게 부르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이유는 당시 관객들에게 힘들수록 서로 많이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도 사람끼리는 사랑하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며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만 있다고 했던 아이유. 그러나 아이유가 스스로를 지키면서 만들어내는 음악과 작품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유라는 아티스트와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 행운입니다. 제가 만든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영상이 좀 길고 내용도 많아서 만들 때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저에 대한 사랑과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저 또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이유! 사랑해요 구독자님들!